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주맨스토리 캠퍼스 특강 마지막 특강을 맡게 됐어요. 마지막인 만큼 여러분이 좋을까봐 좀 부담도 많이 해서 좀 오버스럽게 차려입었는데 어떤가요? 별로예요? 무리수다? 무리수다? 네, 마지막 이야기인 만큼 저의 진솔한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진솔하게 예쁜 여러분들께 풀어볼까 합니다. 잘 들어주실 거죠? 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의 특강 이름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법입니다. 여러분 제 인상이 어때요? 고마워요. 무서워요? 눈이 커요? 잘 먹어요. 네, 맞아요. 잘 먹어요.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제 첫인상은 좀 밝다, 좀 잘 웃는다, 뭐 화나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요. 이렇게 밝아 보이는 저한테도 암흑기가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바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우연찮게 미국에서 1년간 학교 생활을 했던 그때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네, 17살의 소년 뉴욕 이곳에서 살 거야.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우연찮게 미국에서 1년간 학교 생활을 하게 됐어요. 당시에 미국에 가기 전까지 저는 그냥 수동적으로 학교 생활에만 있는 그냥 중학생. 공부의 즐거움이 하나도 뭔지 모르는 그냥 시키니까 하는 중학생. 근데 미국에 가니까 모든 게 바뀌었어요. 아, 학교가 이렇게 재밌는 곳이었구나.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나도 배울 수 있구나. 그리고 제가 밤을 새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렇게 미국에서 저는 저의 인생에서 가장 공식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게 됐는데 그게 바로 외신 기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고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하고 싶고 이렇게 글을 좋아하는데 그렇다면 난 외신 기자라는 꿈이 정말 잘 맞지 않을까? 그렇게 외신 기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는 미국에서 대학까지 갈 계획을 세우게 돼요. 하지만 삶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펼쳐지진 않겠죠.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집안 사정이 약간 기울어지게 되면서 저의 이런 계획도 기울어지게 돼요.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불행했어요. 미국으로 돌아오기 바로 전날에 뉴욕에서 관광을 했는데 차창 밖에서 내릴 수 없는 뉴욕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나는 언젠간 꼭 이곳에서 살 거야. 그리고 뉴욕에서 살고자 하는 꿈, 외신 기자가 되고자 하는 목표 두 가지를 가슴에 품고 한국에 돌아왔지만 오히려 1년간의 너무나도 행복했던 미국에서의 생활은 저한테 엄청난 독이었어요. 극단적인 생각에 이른 적이 여러 번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 반에 기상해서 11시 반까지 계속되는 자율학습,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그런 학교의 삶. 모든 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미국에서는 모든 게 다 가능했는데 왜 여기선 다 안 된다고 하지? 미국에서의 자유로운 나의 영혼은 한국에서는 왜 나대는 애, 이상한 애, 눈치 없는 애로 찍힐까?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저는 시험 영어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시험 영어를 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야, 손민영, 너는 영어 그렇게 잘하지도 않는데 좀 나대지 좀 마. 이렇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고등학교 삶은 저에겐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의 꿈까지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외신 기자가 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그래서 하루하루 주어진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 속에서 약간의 시간을 내서 저는 두 가지를 했어요. 바로 CNN 뉴스를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교회 권사님의 권유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교육 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공부했던 CNN 뉴스의 구체적인 이름은 CNN 스튜던트 뉴스예요. 스튜던트 뉴스, 학생 뉴스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CNN 스튜던트 뉴스의 인트로 영상을 조금씩 제작을 해서 매일매일 앞부분에 보여줘요. 그래서 보면서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찍어서 올려볼까? 그래서 제가 교육 봉사를 하던 아이들이랑 CNN 스튜던트 뉴스에 올라가는 인트로 영상을 촬영해서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근데 감독님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실어주겠대요. 그래서 2012년 4월 17일자 CNN 스튜던트 뉴스에 저와 아이들이 함께 찍었던 영상이 방영이 됩니다. 안 볼 수 없겠죠? 보고 갈까요?
뭔지 못 알아보셨죠, 여러분? 제가 대학을 오면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지금도 안경 끼면 저렇게 돼요. 좀 이따 저랑 같이 숙소 방배정 받은 멘티들은 저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조만간 눈 수술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원하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빛을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지루한 고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보내고 나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돼요. 처음으로 주어진 자유, 공부의 즐거움, 저는 꿈같은 대학생활을 맛보게 되었고,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었던 영어교육봉사 활동도 지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학년 말머리에 의미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던 중에 저는 LG 드림 챌린저에 5기 멘티로 지원을 하게 됐어요. 이 5기 멘티로 지원을 하고 캠프가 다 끝난 후에 저한테 떠오르는 이야기가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당신의 꿈을 현실에 맞추지 말고 너의 꿈을 현실에 맞춰라. 이런 문구가 저한테 딱 박혔고요. 그리고 두 번째, 3일차 마지막 위시트리에 거는 종이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뉴욕에서의 멋지고 열정적인 삶. 내가 17살 때 뉴욕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고자 하는 꿈을 꿨었는데 대학에 들어와서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까 그 꿈을 잊고 살았던 건 아닌가. 꼭 그 꿈을 이뤄야겠다. 그리고 그 해 여름에 저는 뉴욕에 가게 됩니다. 제가 뉴욕에 어떻게 갔을까요? 무슨 기회로 갔을까요? 네, 맞아요. 저는 교환학생에 갔어요. 학교에서 뉴욕 시립대학교에 학비를 지원해주는 학생들을 3명을 뽑았는데 죽기 살기로 열심히 했더니 뽑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화려한 뉴욕에 제가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화려했던 만큼 제 삶이 화려했을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씨뿔. 이게 뭘까요? 제 학점이었어요. 제가 아까 외신 기자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내서 나는 저널리즘 수업으로 다 채워들어야지. 저널리즘 수업을 쫙쫙 채워들었어요. 첫 번째 과제가 너의 이야기를 기사 형식 자서전으로 풀어서 오래요. 커피 씹어 먹으면서 1시간 자고 냈는데 돌아오는 건 씨뿔과 함께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영어로 기사를 쓸 수준이 아니야. 그냥 튜터링 센터를 먼저 가보는 게 어떻겠니? 나는 나름 한국에서 잘하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피드백을 받을 정도의 실력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도대체 여기 왜 왔지? 그래서 하루 이틀 현실 도피를 하게 돼요. 학교 수업을 빠져먹게 되고 그냥 방구석에 특히 처박혀서 침대에 누워있는 나날들을 보내다가 내가 17살 때 꿨던 꿈은 이게 아닌데 난 도대체 여기 왜 왔지? 우리 부모님 등골 빼먹으면서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2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편의점 앞에 뉴욕타임스를 팔더라고요. 그리고 무작정 $2를 주고 이 뉴욕타임스를 샀어요. 내가 이 뉴욕타임스 첫 번째부터 신문의 가장 끝까지 있는 기사의 끝줄까지 하나도 안 빼먹고 한자 한자 읽으면 영어는 좀 나아질 수 있겠지. 교수님이 나한테 영어가 문제라고 했으니까 그럼 영어부터 한번 고쳐보자. 한 3일 정도 걸리겠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데 2주 걸리더라고요. 보름 정도 독하게 씹어 먹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어가 괜찮아지고 계속 기사체를 읽다 보니까 문구가 괜찮아져요. 제 점수는 B뿔, A뿔. 결국에는 4.0 만점에 3.9라는 평점으로 교환학생 학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욕심이 나잖아요. 그럼 내 꿈이 기자인데 이 일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무작정 찾아가서 저 인턴 기자 시켜주세요. 그 뉴욕에 브롱스란 지역이 있어요. 이 브롱스의 지역 뉴스를 커버하는 인턴 기자로서 저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뉴욕에서 환경 시위를 하는 운동을 3시간 동안 따라다니면서 시위 현장을 촬영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메이데이 마치라고 해서 인권 시위하는 운동을 따라다니기도 했었고, 이건 제가 쓴 기사를 일부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 이거 보이시죠? 나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은데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마침 한국 음식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한국인들을 인터뷰를 하고 이런 기사를 싣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몇 가지는 한참 아카데미 캠퍼스 성폭행이 이슈가 됐던 해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성폭행범을 직접 인터뷰를 해서 섭외를 해서 어레인지까지 잡아놨는데
교수님이 이 인터뷰는 가지 말라고 저한테 만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서운했던 기억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인권 관련한 취재 활동을 많이 했어요. 테러가 한참 위협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무슬림 사람들, 기관, 피해자들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했었고, 그리고 밝혀진 흑인의 인권, 동양인이 흑인 인권을 취재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 그만큼 발로 열심히 뛰어서 취재를 했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하나에 공감을 해서 저는 가슴으로 기사를 써내려 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런 줄글 기사가 아니라 바로 방송 기사예요. 또 다른 이제 브롱스 지역 뉴스를 커버하는 브롱스넷 커뮤니티 텔레비전이라는 곳에서 제가 3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제가 아까 영어교육봉사 계속 꾸준히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걸 착안을 해서 항상 한번 봉사활동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보면 어떨까 아이디어를 얻었고, 봉사활동 기간 100곳에 메일을 보내서 10곳으로부터 답장을 받았고, 그중 2곳을 직접 찾아가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때 좀 10kg가 쪄있는 상태예요, 지금보다. 그래서 좀 못 알아보실 텐데 이 영상도 안 보고 넘어갈 수 없겠죠. Some, in fact, are volunteers who pitch in just to do the right thing. Inside Lehman's Minyong Son explores the world of volunteerism. This is part of the daily life of senior volunteer Lois Haber. She begins with preparing food, but it is not for herself or her family. She is making meals for her clients who need to satisfy their hunger. 네, 지금 나온 목소리는 제가 직접 녹음한 목소리고요. 이 영상의 제작 단계부터 촬영, 스크립트 제작까지 제가 전부 다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한 편의 3분짜리 다큐멘터리 영상이 나왔어요. 근데 올 연초에 기쁜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 이 영상이 저희 학교 대표 출품작으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뉴욕 에미 방송제에 출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발되었다는 것 자체가 저의 노력을 보상해주는 하나의 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저는 뉴욕에서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억눌려 있었던 저의 끼와 흥을 좀 발산하기 위해서 치어리더도 했어요. 그래서 농구 경기를 직접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다양한 끼 많은 친구들이랑 함께 놀기도 열심히 놀았던 뉴욕에서의 1년간 삶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저의 꿈을 이렇게 확고하게 잡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니까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공부라도 한번 열심히 해봐서 대학 졸업하기 전에 한번 올해이는 맞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는 다 접고 정말 공부에만 전념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를 받았고 어쩌다 보니까 수석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하게. 근데 제 꿈이 계속 뭐라고 했었죠? 외신기자. 외신기자 한국에서 하려면 그럼 영어 매체의 기자로 들어가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계속 고민을 하던 찰나에 어느 날 학교를 가다가 이런 포스터가 있는 거예요. 학교 교내 영어 에세이 대회래요. 근데 1등 부상이 중앙일보 영어신문 코리아 중앙데일리 소셜 인턴십 특전이에요. 나 이거 꼭 1등 해야겠다. 1등 꼭 해서 여기 들어가야지. 그래서 1등을 했어요. 주제가 Your Pride, Your Prejudice, 너의 자존심 그리고 너의 편견이래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어떻게 풀어서 쓸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까 흑인이랑 무슬림 인권 취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남들이 너한테 손가락질하는 편견, 그 흑인이랑 무슬림이라는 인종이 어떻게 보면 너한테 역으로 자존심이 될 수 있다 라는 주제로 에세이를 풀어서 썼고, 저는 1등을 해서 코리아 중앙데일리에 소셜 인턴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 봐요. 무급 인턴이었는데 2016년 1월에서 2월까지 일을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자리 하나 내주는 구석에 처박혀진 인턴인 거예요. 저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영어 신문이 어려운 독자들을 위해서 온라인 칼럼을 한번 연재해볼래? 그럼 나 이거라도 주어진 임무라도 열심히 해야지. 원래 화수목 출근이었는데 5일 출근해가면서 정말 열심히 썼어요. 이렇게 카드뉴스도 형편차는 홈시로 만들었고요. 근데 반응이 좋은 거예요.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2월 말미쯤에 콜을 받아서
이거를 지면으로 한번 옮겨서 연재를 해보는 게 어떻겠니? 그래서 저는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유급 인턴으로 다시 재계약을 했고요. 그 중에 13주 동안 코리아 중앙데일리 주말 지면에 손민영 바이라인 이름을 달고 제 칼럼을 연재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제 자리도 생겼고요. 바로 이게 제가 가장 첫 번째로 냈던 칼럼의 지면을 캡처해온 거예요. 제가 아까 8월까지 계약을 하기로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시 8월 말미쯤에 저를 또 콜을 하시는 거예요. 민영아, 우리가 신문사 디지털 부문을 좀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기사를 번역하는 자리가 비어. 근데 너랑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자들이 똑같이 치르는 필기 시험을 거쳐서 그 자리에 다시 부서를 옮겨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카드뉴스와 같은 기사를 제작을 하고 영어 문구를 다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리아 중앙대에서 일을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영어 매체에서 기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제 얘기를 들어주셨는데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보이는 것에 여러분이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고 꿈은 저 멀리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씩 가야겠죠. 그러면 꿈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이어나가야 돼요. 저의 첫 번째 꿈의 연결고리.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고 그런 저의 과거의 경험을 비추해서 다큐멘터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렇게 기자로서의 경력을 쌓게 됐어요. 두 번째 꿈의 연결고리. 인권 취재 활동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걸 한번 에세이 녹여서 작성을 해봤더니 운 좋게도 1등을 했어요. 세 번째 연결고리. 에세이 1등을 해서 그 부상으로 코리아 중앙대리에 입사를 했고 거기에서 주어진 임무에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계속 일을 하게 되고 칼럼을 연재를 하게 되고 지금 이 상태까지 오게 됐어요. 제가 봉사활동, 인권취재활동, 칼럼 작성하는 거 훗날 나한테 이렇게 잘 되라는 거 예상하고서 다 했을까요?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미래를 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을 했더니 이게 어느 순간 나한테 연결고리가 되어서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먼 꿈이 뭔지, 목표가 뭔지 모르시더라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열심히 하면 나중에 언젠가 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당장 신발끈을 묶어라. 제가 아까 10kg 쪄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에 와서 열심히 10kg 뺐어요. 근데 운동하러 갈 때 제일 힘든 게 운동하는 게 아니라 운동하러 가기까지 신발끈 묶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만큼 의지가 중요하고 실천이 어렵다는 얘기겠죠. 말로만 큰 꿈을 자랑하면서 막상 실천에 옮기지 않는 후배들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저는 매일매일 영어신문에 실린 1면을 읽지 않으면 제가 무식해지는 기분이에요. 이건 제가 브렉시트가 결정이 났을 때 그날 신문을 직접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제가 핸드폰에 매일매일 저한테 뜨는 영어신문 속보를 캡처한 거예요. 저는 하루를 끝내기 전에 이 속보들 전부 다 노트에 옮기고 공부를 하고 잠이 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에 여러분들의 실천이 쌓여서 꿈을 만든다는 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수가 아닌 변수에 집중하기. 가정환경이 안 좋나요, 여러분? 혹시라도 자기가 불만족스러운 어떤 요소들이 있나요?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나요? 그렇다면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걸 내가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바꿀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면 그건 상수예요. 상수는 여러분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상수에 얽매여서 여러분들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변수까지 낮추지 마세요. 제가 아까 드림 챌린저 하고 나서 꿈을 현실에 맞추지 말고 현실을 꿈에 맞춰라 라는 교훈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상수에 얽매이지 말고 변수를 극대화해서 여러분들의 현실을 꿈에 맞추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주니어 멘토라는 이름을 달고 여러분들과 2박 3일을 함께하고 있는데 저희가 왜 그냥 멘토가 아니라 주니어 멘토일까요? 어려서? 저희들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왔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잘났어요, 제가 대단해요 이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꿈을 찾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걸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라고 저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것일 뿐이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그것도 저로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저 또한 이렇게 새롭게 꿈을 꾸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의 멘토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같이 서로를 응원하면서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